이번 시간에는 그 제너럴 메저먼트 어프로치에서 빌딩 블록 3 이것도 지금 기준서에 보면은 이제 37 해가지고 사실 내용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리스크 어드저스먼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번 IFRS 17 기준에 한 2013년도 공개 초안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일 모델링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모델을 만들고 나서도 이거를 계속 메인테인 한다는 게 아주 간단치가 않은 겁니다.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회사들마다 이제 지금 구축이 다 끝났다 그러고 구축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RA에 대해서 이 기준서의 어떤 요건에 맞춰서 제대로 이렇게 만드는 회사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손해보험 쪽을 직접 하다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솔벤시 2 모델, 이코노믹 캐피털 모델 자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리스크 마진이라 그래서 이제 다른 차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준서에서도 2013년도 이전에는 그냥 공식적으로 뭐 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리스크 마진이라는 개념을 혼용해서 쓰다가 2013년도에 이제 리스크 어드저스먼트 두 개가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른 것을 반영해서 리스크 어드저스먼트다. 물론 어드저스먼트라는 건 이제 조정이니까 위험 조정 이런 차원으로 새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기준서에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뭐죠? 그 엔티티에게 부여하는 컴펜세이션이죠. 37 제가 여기 놔뒀죠. 기준서에서는 기업은 그 빌딩 블록 1, 2 합 있죠. 그죠?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의 추정치, 빌딩 블록 1, 2를 합한 거죠. 그것을 빌딩 블록 1, 2를 또 조정하는 거예요. 빌딩 블록 2도 사실은 조정이었잖아요. 그죠? Time value of the money, 그거를 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is financial risk. 그죠? 그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서로 다르다, explicit하다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현금 흐름과 관련된 파이낸셜 리스크,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빌딩 블록 3도 조정이에요. 조정인데 뭐냐? 파이낸셜 리스크라기보다는 보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하고 관련된 그런 non financial 리스크, 요 리스크와 관련된 non financial 리스크를 조정하는 거다 그랬는데, 요 기준서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뭘 반영해요? 컴펜세이션이에요. 엔티티가 요구하는 뭐뭐함에 따라서 요구하는 무슨 얘기냐? 그 non-financial risk로부터 야기되는 현금 흐름의 이제 금액이나 그죠? 타이밍. 그래서 그 우리가 아는 이제 현금 흐름이 어느 만큼의 금액이 언제 시기에 지불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내하는 데 따른 감내하는 데 따라서 기업이 요구하는 보상이다. 이런 그 보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미래 현금 흐름 현가의 추정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게 이제 RA의 어떤 기본적인 정의예요. 이제 그거만 이제 딱 나와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RA가 어떤 식으로 생각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RA는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지만 그 IAEA의 그 리스크 어드저스먼트가 따로 이제 뭐 몇백 페이지로 정리된 게 있고,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준서 내용에 대한 해설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까지 글로벌하게 이용되었던 모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내용이 어렵고, 특히 이제 생명보험 쪽만 이렇게 쭉 해오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이제 그 스토캐스틱 모델, 이제 스토캐스틱 시뮬레이션 모델 관련된 IA의 모노그래프에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그 스토캐스틱한 모델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RA 쪽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추정하는 데 있어서 모델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그 계리사회에서 그거를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업계 사람들 도와주고 뭐 교수가 감수하고 저도 이제 부분적으로 도와줄 건데,
뭐 생전 처음 본 모델들이 나오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서 어떤 모델을 내가 택하느냐 이거는 이제 어떤 굉장한 어떤 그 competency, professional competency 이제 그런 어떤 전문적인 능력에 달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첫째 이제 knowledge를 익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 개발을 해서 활용하면서 어떤 그 스킬이 쌓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하고의 어떤 그 인풋, 데이터를 어떻게 조정해서 넣어야 되느냐, 데이터를 조정하는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액츄얼 사이언스의 좀 프랙티스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그런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 뭐 comparability,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거다라고 하면 좁게는 뭐 보험회사 간의 비교, 내지는 뭐 손보 생보 비교, 뭐 재보험사 비교 이렇게 동일하게 놓고 비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다른 산업하고의 비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컴패러빌리티를 그 컴패러블하게 하려 그러면 하나의 모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어떤 한국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거는 하나의 그 진화하는 과정이에요. 이벌브하는 과정인데, 그 외국에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뭐 수십 년 전에 제가 태어나기 전서부터라도 컴퓨터도 없고 뭐 이런 시점에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룰화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어떤 보험 수학이라고 하는 게 딱 그 원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점점 시대가 바뀌어서 또 그 이코노미 자체가 글로벌화 되면서 또 아주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꼭 경기 변동만이 아니고 어떤 국지적인 변동에서 많은 그 보험회사의 어떤 그 경영 환경을 어렵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그 비교하고 뭐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했겠지만은 그 이후는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그냥 하나의 이 모델로 쓰시오 라고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거를 딱 제약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도 충분했지만 지금은 전혀 충분하지 않고 상당히 이제 어떤 기술적인 발전에 힘입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식도 많이 발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나아가면서 물론 종국에는 이제 AI로 향해서 가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사람이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여러 가지 그 모델들의 어떤 특징들, 그 새로 개발한 모델들 이런 것들이 과연 미래에 대한 프리딕션을 얼마나 잘 하게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어떤 또 어떤 통계적인 기준 또 괴리 어떤 실무적인 기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발전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 보면은 좀 안타까운데 이게 이벌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거 부분이 제가 이제 앞에서도 몇 가지가 이제 새로 나온 개념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RA의 어떤 모델링 차원에서도 그 물론 이제 솔벤시 2를 그 모델링을 직접 해보고 운영해 본 사람들한테는 약간은 좀 쉬울지 몰라도 어떤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가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베이시스 포 콘클루전에도 좀 나오지만 여기에서도 그런 차이가 뭔지, 그러니까 이제 솔벤시 2에서 얘기한 리스크 마진하고 리스크 어저스먼트하고 어떻게 다른지, 게다가 이제 non financial risk라고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빌딩 블록 2에 관련돼 있는 현금 흐름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 financial risk. 원래적인 의미의 자산의 financial risk는 어차피 IFRS 9으로 자산 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IFRS 17 내에서의 파이낸셜 리스크는 빌딩 블록 2에 있고 빌딩 블록 3에 따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그 고치기 끝났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모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스타팅 포인트로 삼았지만 굉장히 많이 앞으로 더 실무적으로 연구가 되어지고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스킬이 쌓이고 이런 부분을 해서 점점 하나의 엔티티 사이에 어떤 경쟁적인 그런 중요한 팩터가 될 겁니다.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추정치로 딱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그 일러스트레이티브 example에서는 그냥 얼마 하는 것으로 한다, 뭐 얼마가 뭐 얼마로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37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보자 이거죠. non-financial risk의 그 리스크의 조정은 리스크 어디였어? 리스크를 내용으로 한 조정은
뭐하고 관련돼 있느냐? 리스크와 관련돼 있는데 이 리스크는 arising from 보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니까 금융 리스크라기보다는 보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죠. 그래서 non-financial risk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definition. 보험 계약 자체의 non-financial risk예요. 그러니까 투자 상품 같은 경우 그거를 underlying 뭐 item, asset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뭐 한다라는 부분은 다 여기에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RA에 대한 어떤 모델링 할 때 참고가 되는 요건상의 어떤 그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점점 얘기될 거예요. Financial risk는 여기에서 얘기한 financial risk라기보다는 그랬잖아요. Financial risk는 뭐에 포함되어 있느냐?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치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그 현금 흐름을 조정하는 데 사용된 디스카운트 레이트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Financial risk는 그 아래에 의해서 커버되는 리스크, non-financial risk 조정하는 요 리스크는 그죠? 아래에서 되는 이 리스크는 인슈런스 리스크다 그런 얘기예요. 인슈런스 리스크. 그리고 또한 기타 인슈런스 리스크만이 아니라 이게 첫 번째 종류고 그 다음에 other non-financial risk예요. such as lapse risk. 뒤에 가면 이제 lapse or persistency 그죠? 또 lapse하고 persistency 이런 개념은 또 생보에서 익숙하잖아요, 그죠? lapse or persistence risk하고 and expense risk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해할 때는 financial risk는 빌딩 블록 1, 2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빌딩 블록 2에 그리고 이제 빌딩 블록 3에서는 인슈런스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non 인슈런스 리스크 있다. 여기서는 이제 non financial other 그죠? 인슈런스 리스크 other 했으니까 non 인슈런스 리스크다라고 하면 되고 non 인슈런스 리스크는 lapse 리스크, expense 리스크 이렇게 있다라고 그 시행세 측에서 처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저 범주를 구별을 해요. 과연 회사마다 이 lapse 리스크하고 expense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델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단계를 논의하는 수준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세요. RA는 인슈런스 리스크하고 non 인슈런스 리스크가 있고 non 인슈런스 리스크에는 랩스 리스크하고 익스펜스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하나 나올 거예요. 이제 보험 계약의 non-financial risk의 위험 조정은 compensation 아까 그 이제 패러그래프 37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험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미래 현금 흐름의 amount, 타이밍의 uncertainty, 불확실성을 내가 감내하는 데 따른 그거를 bearing, 그죠? bear하는 거에 따른 감내하는 거에 따른 compensation이라고 했어요, 그죠? measure the compensation that the 기업이 would require 필요로 하는 뭐를 그러니까 entity 기업으로 하여금 차이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 경제학에서 뭐 indifference curve 그래서 그거를 우리말로는 이제 무차별 곡선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다음 A하고 B 사이에 무차별해요, 그죠? 두 개의 차이가 이해관계 차원에서 아니면 내가 개인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economic value라는 차원에서 동일하게 만드는, 예?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컴펜세이션을 측정한다. 그렇게 RA를 또 정의를 했어요. 그 왜 컴펜세이션이냐라고 하는 거죠. 프라이싱에서 이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좀 더 받나? 우리 옛날에는 뭐 세이프티 마진 뭐 저쪽 얘기했는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RA를 잡게 되면 이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liability의 한 구성 요소가 되잖아요, 그죠? 이행 현금 흐름이 빌딩 블록 1, 2, 3잖아요. 그 부분 자체가 어떻게 돼요? 리스크 릴리즈. 그러니까 리스크로부터 릴리즈. 우리가 인슈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인슈런스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그렇게 잡아 있는 부채 금액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점점 어떤 인슈런스 레버니로 전환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최초 시점에는 RA가 너무 크게 나와서 이거 부채 금액이 증가하니까 우리 자본 여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생보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역마진이지만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뭐 케이스 아웃스탠딩 그 개별 추산액이나 어떤 총량 추산, 그러니까 케이스 아웃스탠딩 리저브 어마운트하고 IBNR 리저브 어마운트를 잘 적절하게 안 잡았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는 이제 이게 많이 증가할 그런 위험은 물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부분 자체가 인슈런스 레버뉴 어떤 그 인슈런스 서비스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그 부분이 점점 이제 수익으로 전환된다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더 컴펜세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건데 약간의 이제 경제적인 그 의미, 이코노믹스 관련된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를 자기 이제 liable to pay죠. 부채를 이행을 해요. 근데 뭐냐? has a range of possible outcome. 그죠? 하나의 아웃컴이 있는 게 아니고 가능한 그 아웃컴의 레인지가 있어요. non-financial risk로부터 파생하는 그런 아웃컴, 그죠? 가능한 아웃컴의 범위가 있는 거와 B는 뭐냐? liability that will generate 어떤 고정된, 그죠? 이것처럼 possible outcome이 아니에요. range of possible outcome이 아니고 딱 정해져 있어요. fixed cash flow. 뒤에 가면 예제가 나와요. 그럼 fixed cash flow를 generate 하는 그런 liability를 이행하는 거 두 개 사이에. 근데 뭐냐? with the same expected present value as the insurance contract. 보험 계약의 예상 현가가 그러니까 동일한 현가를 갖는 그런 고정된 현금 흐름을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부채를 이행하는 두 가지 사이를 이제 인디퍼런트하게 하는 그런 컴펜세이션이다. 그렇게 또 이제 약간의 이코노믹스 개념처럼 예를 들어서 non-financial risk의 어드저스먼트는 컴펜세이션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between fulfilling a liability 하는데 A, B로 돼 있는 거를 지금 여기에서 이제 풀어쓰려 그래요. 그 because of non-financial risk에 의해서 이제 이 liability를 이행하는 요 사이에 그 indifferent 하도록. 그런데 이제 that하고 뭐를 하느냐? between 하나는 50%로 currency 유닛이 90이 되고 그 다음에 50% 확률로 커런시 유닛이 110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웃컴이 90과 110이고 각각의 확률은 0.5, 0.5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그냥 커런시 유닛 100 확실하게 하나로 그냥 딱 돼 있는 그런 두 개의 부채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이에 그죠? 사이에 부채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요 사이에 그거를 서로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컴펜세이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entity would require예요. 그죠? 그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RA 자체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해요. entity specific이다. risk margin은 market 기준이다. 그죠? market specific이라는 얘기는 안 쓰죠. 그죠? 기업, entity specific이다. 기업. 그래서 여기서 entity would require예요. market이 require 하는 거는 리스크 마진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솔벤시 2, 킥스와 관련된 그런 의미의 이제 시가라는 걸로 그 이해하시면 돼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non-financial risk의 RA는 인포메이션을 재무제표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요. convey, 이동시켜요. 어떤 정보를 주느냐? 이 회사의 RA가 얼만큼이다 라고 하는 거는 재무제표 사용자들에게 뭐를 그 to니까 제공자들에게 뭐를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데 이 인포메이션은 뭐에 관련된 거냐? about the amount charged. 그죠? 그러니까 엔티티에 대해서 이런 uncertainty, 불확실성에 대해서 charge한 금액에 관한 정보를 전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불확실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non-financial risk인데 그것은 바로 현금 흐름의 금액과 타이밍 에 관련된 non-financial risk로부터 파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기업이 부과하는 금액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자체가 그 entity specific이고 그 아주 구체적으로는 회사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confidence 레벨이
같을 필요가 없어요. 같아서는 안 되겠죠. 뭐 같아서는 안 된다라기보다는 엔티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자기가 구체적으로 컨피던스 레벨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컨피던스 레벨 방법까지는 이제 요 수행세칙이나 결론의 근거에서도 제시를 해요. 물론 이제 기준서 자체에서는 요것만 얘기하고 딱 끝나는데 이 수행세칙하고 지금 여기 이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거 두 개, 50% 확률로 90, 50% 확률로 110 요 사이에 있는데 100으로 그 딱 돼 있는 거하고 저거를 동일하게 만드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추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non-financial risk의 RA는 엔티티가 필요로 하는 여기 똑같은 문장이죠. paragraph 37에 그죠? 어떤 그 현금 흐름의 금액과 지급하는 시기의 불확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예 uncertainty라는 거랑 uncertain amount, uncertain timing 이렇게 됐죠. 불확실한 금액과 불확실한 어떤 발생 시기로부터 파생하는 non-financial risk를 감내함에 따라서 기업이 요구하는 compensation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because, 그죠? 하기 때문에 non-financial risk의 RA는 또한 다음 사항들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The degree of diversification benefit, 그죠? diversification benefit이라고도 하고, 어떤 그러니까 diversification benefit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자산 영역에서 내가 어떤 뭐 금융 상품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로 본다 그러면은 하나에 그냥 몰빵해서 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다이버시파이 해서 몇 군데 이렇게 좀 투자하는 것이 그 하나의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손실을 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리스크가 줄어드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diversification benefit이라고 하는 거는 diversify 함에 따라서 얻는 이득의 정도죠. 그거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 Entity includes when determining the compensation it requires. 리스크를 내가 감내함에 따라서 요구되는 컴펜세이션을 결정할 때 포함시키는 그런 diversification benefit. 그 말은 뭐예요? 내가 RA 금액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diversify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보험 계약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 diversification benefit의 그 정도, 디그리를 반영을 해서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것을 지금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RA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oth favorable and unfavorable outcomes. 그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호혜적인 거, 그리고 불리한 그런 outcome, 둘 다를 반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는 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는 degree of diversification benefit인데 여기서는 risk aversion의 정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risk aversion의 정도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이런 분류가 있죠. risk lover, risk neutral, 그다음에 risk loving, 그다음에 risk neutral, risk aversion. 그죠? 근데 risk aversion이라는 거는 이제 위험 깊이의 정도예요. 그 사실은 이제 그 보험 회사라고 하는 거는 불확실성을 테이크하는 거니까 사실은 리스크 러버인데 일단 그런 조건 하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하여튼 리스크를 잘 관리해서 내가 리스크를 테이크를 했지만 잘 관리하고 뭐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굿 리스크를 내가 받아들이고 배드 리스크를 쫓는다든지 아니면 뭐 마케팅을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어쨌거나 하여튼 나는 받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하나의 리스크 어버전에 관련된 어떤 그 경영 액티비티라고 보면 리스크 어버전의 디그리, 기업이 갖는 디그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아니면 불리한 아웃컴들 두 가지 다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RA가.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좀 그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아주 우아하게 표현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모델링하고 처음에 이해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뭐 지금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많은 좀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명확하게 RA에 대한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또 나와요, 이제. 그 non-financial risk의 RA 목적은 뭐뭐 하는 것이다. to measure, 측정하는 거예요. 이런 불확실성에 영향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보험 계약으로부터 파생하는 그런 현금 흐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RA의 목적은. other than은 뭐냐? financial risk에서 파생하는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아니고 보험 계약의 현금 흐름로부터의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 measure 하는 거예요. measure. 물론 이제 estimate 하는 거지만 measure 하는 거예요. 뭐를 딱 자기 어떤 그 아까 봤지만은 그 diversification benefit을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degree of risk aversion 이제 이거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결정된 그걸로 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 결과적으로 따라서 RA 자꾸 붙어지고 non-financial risk 그냥 RA라고만 할게요. 따라서 RA는 반영을 해요. 모든 non-financial risk를 반영을 해야 돼요. 뭐와 관련 있는 보험계약과 관련 있는 그리고 또한 엔티티는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아요. 뭐예요? 저기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리스크를 반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General Operational Risk. 이거는 보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거가 아닌, 그죠? 어떤 일반적인 운영 리스크라 그러죠. 솔벤시 2에서 얘기하는 이제 Operational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하고 다르다. 그런 리스크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보험 계약 자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죠? 인슈런스 컨트랙트 하는 그 인슈런스 리스크가 있고 non 인슈런스 리스크, 그죠? non 파이낸셜 리스크에 대한 non 인슈런스 리스크에서 이제 lapse, persistency and expense 그런 거에만 관련된 리스크를, 그죠? 보험 계약으로부터 파생하는 그런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인슈런스 리스크는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인슈런스 서비스를 하면 사실 인슈런스 리스크를 커버해 주는 게 인슈런스 서비스인 거고 랩스와 퍼시stency나 익스펜스는 현금 흐름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그거 자체가 계약에 있는 어떤 인슈런스 리스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넌 인슈런스 리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RA는 포함되어 어디에? 메저먼트에, 측정에, 그죠? 보험계약 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것을 한다. 어떤 방법으로? explicit way. 아주 명확한, 명시적인 방식으로, 그죠? 그래야 측정하는 거죠. RA는 개념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치로부터 separate,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개념상으로. 그리고 또 뭐하고 분리되어 있느냐? 디스카운트 레이트하고 그런 현금 흐름을 조정하는 디스카운트하고 어떻게? separate 돼 있다. 그게 바로 explicit way예요. 그죠? 우리 그 현금 흐름 얘기할 때 explicit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것이 바로 이 explicit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어떤 빌딩 블럭이라고 서로 연결되지 않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개념상으로 빌딩 블록 1과 빌딩 블록 2하고는 개념상으로 별도의 것이다. 기업은 shall not double count. double count라는 게 꼭 카운트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 어떤 뭐 어저스먼트나 어떤 팩터를 두 개에다 다 적용하는 거. 중복해서 조정하든지 중복해서 반영하는 거를 더블 카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shall not double count the risk RA를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 어떻게 함으로써 by also including RA for non-financial risk implicitly. 그죠? RA를 이렇게 explicit한 게 아니고 implicitly 안에 내포해요. 집어넣어 가지고 RA를 결정을 하는데 뭐 할 때? 그 미래 현금 흐름이나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결정할 때 RA를 요 빌딩 블록 1, 2에다가
implicit하게 집어넣어요. 그죠? 우리 예전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 디스카운트 예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포함함으로써 또한 그런 거에 의해서 RA를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딩 블록 1, 2, 1이나 2에다가 RA의 지금 데피니션 이거를 간접적으로 넣어요. 그죠? 임플리시트하게 넣어놓고 또 RA를 따로 하고 이걸 더블 카운팅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그 공시되는 디스클로즈되는 디스카운트 레이트 뭐에 의해서 이제 뒤에 이제 그 패러그래프 120이라고 하는 건 기준서의 이제 공시에 있는 내용이에요. 공시에 그 컴플라이 하기 위해서 거기에 120조를 준수하기 위해서 공시되는 할인율은 shall not include any 또 implicit 그죠? 내포하는 조정 non-financial risk에 대한 안에 은밀히 넣어놓는 그죠? 명시적이 아니고 비명시적으로 넣어놓는 조정 어떤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기준서에 없는 빌딩 블록이라고 하는 거를 누가 이제 그 개발을 해내서 그 용어 자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처음부터 그 다른 것들하고 이제 그 비교해서 그 서로 세퍼레이트하고 안에 내포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IFRS 17은 구체화시키지 않아요. 뭐를? 추정 방법을 RA에 대한 추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RA의 그 RA, non-financial risk의 RA 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추정 방법을 구체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13년도 공개 초안에는 3개를 제안했었어요. 컨피던스 레벨 방법, 그게 value at risk, 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conditional tail expectation 아니면 이제 손보에서는 tail 바 그러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solvency 2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어떤 그 efficient frontier 만들 때, 그러니까 2개 선택하는 그 영역을 나타내는 어떤 cost of capital, 이제 자산의 배분이나 어떤 자본의 배분 이런 데 쓰이는 어떤 방법인데 cost of capital 방법 3가지를 제시했었는데 그걸 드러냈더라고요. 그 이제 IFRS 4라고 본다면 그거를 드러냈어요. 그렇지만 그 compensation 우리가 얘기하는 RA 요 compensation을 반영하기 위해서 RA는 다음의 특징들을 가져야 돼요. 방법은 테크닉, 구체적으로 쓰는 모델이나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지만 다음의 특성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특성이 한 5가지 정도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요약을 너무나 잘 해놨는데 어려워요 좀. 첫 번째는 뭐냐? risks with low frequency. 그러니까 빈도가 낮고 심도가 높다. 그죠? 그러니까 많이 클레임이 발생하진 않는데 한번 발생하면 금액이 커. 그런 리스크들, 그죠? 그 보험 계약을 우리가 그 리스크를 우리가 인슈어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위험은 그죠? RA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클레임 건수는 많이 발생하는데, 그죠? 한번 그 발생하는 금액들은 작어. 이거에 비해서 RA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뭐 우리가 그 이런 예는 우리 실무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그 어쨌거나 이제 이런 예제를 든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한 생보 같으면은 뭐 2번은 좀 모럴 리스크가 많긴 한데 정해져 있는 금액이다 그러면 이제 세벨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뭐 하여튼 하루에 뭐 10,000원씩 준다, 20,000원씩 준다라고 하는 부분 2번은 이제 많이 발생을 해요. 금액이 작아요, 그죠? 근데 뭐 막 5천만 원 이상 막 억 단위 그런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 픽스 어마운트도 손해보험 쪽 이제 자동차를 본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자기 차량이 이제 뭐에 충돌하거나 아니면은 뭐 도둑 맞아 가지고 이렇게 고친다라고 하면 아무리 실손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금액 자체는 그 차량의 전체 가격 그 당시에 어떤 리테일 프라이스 도매 가격 그 이상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지만은 차량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많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사고 나는 거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크다 이거죠. 그랬을 때 RA는 앞에 것이 크다라고 해요. Result in higher risk, higher RA 이렇게 특성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유사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위에서는 리스크가 달랐는데 유사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longer duration, 이제 컨트랙트가 이 보장 기간이 길어요, 그죠? longer duration이면은 RA가 크다. 그 보장 기간이 작은 거보다 10년짜리보다 20년짜리, 5년짜리보다 10년짜리 이 부분이 RA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 저렇게 다른 거를 한데 묶어서 물론 이제 그 보험 계약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담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같으면 이거는 뭐 대인 담보고 이거는 이제 자기 차량 담보고 이거를 한데 묶어가지고 RA를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지금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계약 그룹 묶을 때 컨트랙트도 듀레이션이 다른 거를 한데 계약 그룹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RA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스크인데 wider probability distribution이래요. 확률 분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RA가 더 커요. 뭐에 대해서? narrow distribution. 이거 어떻게 알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다 현금 흐름 얘기야. 아까 제가 클레임으로 해서 예를 들었지만은 뭐 보험료라든지 뭐 사업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RA가 그런 종류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런 그 어떤 PDF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loss distribution 이제 SOA 시험에는 이제 STEM 해가지고 short term actuarial model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loss distribution이 이제 주 교재고 뭐 다른 교재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유학 가서 그걸로 배웠고 그 지금도 제가 STEM 이제 녹화하는데 녹화 끝내놓고 이제 지금 많이들 들으시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요 probability distribution이 나오고 저 데이터를 어떻게 봐가지고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클레임 같으면 내가 일정 어떤 그 기간 단위에 데이터를 내가 콜렉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쉬운 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추정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수준으로 데이터를 뽑는가. 실손의 경우에는 이제 뭐 빈도 심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근데 어쨌거나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뭐 과정이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한번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내가 한번 estimate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wider한 게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distribution에서 민값하고의 어떤 내가 찍은 confidence level에 찍은 그런 숫자하고의 차이인데 당연히 그 wider probability distribution PDF 가진 것이 RA가 크겠죠. 그 다음에 이 문장들이 이제 해석되기가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그 추정치, 현재의 추정치하고 그 다음에 그 추정치의 트렌드, 그죠? 내가 지금 추정을 했고 트렌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덜 알려져 있으면,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the higher will be the R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현재 추정하는 거와 그거의 트렌드가 덜 알려져 있으면 RA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요? 요 이까지 한번 볼게요. 어떤 정도 to the extent that emerging experience, 그죠? emerging experience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experience가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치 자체가 점점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emerging experience는 uncertainty, 현금 흐름의 금액과 타이밍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응용할 수도 있겠죠. 이게 클레임 같으면 일단 처음에 발생을 해가지고 최종 손해까지 디벨롭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실손보험이고 금액이 큰 경우는 이제 오래 간다고요. 그러면은 바로 지금 발생한 거하고 발생해가지고 좀 지난 거하고, 그죠? 이렇게 그걸 두 개를 보면은 이게 진전되는 경험 자체가 emerge를 더 많이 한 거죠. emerging experience.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을 해서 좀 더
디벨롭이 진전된 그런 것들은 emerging experience가 많이 emerge 됐다라고 보고 그런 경우에는 미래의 최종 손해액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금액이나 타이밍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reduce 한다고요. 불확실성을. 그래서 RA는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그죠? 요거 자체는 이제 그 현재 추정치하고 트렌드가 그 트렌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더 적다면, 그죠? 이런 부분 자체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겠어요? 좀 만약에 좀 판매된 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인슈런스 컨트랙트나 어떤 담보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부분이 알려진 게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과거에 경험치가 많아서 이거랑 약간 일맥상통하지만 이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내가 경험치가 쌓이고 좀 기간을 길게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좀 많아지는 거죠. 그죠? 트렌드도 과거의 이 기간이 길면 어차피 우리가 미래의 트렌드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트렌드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어저스먼트를 해가지고 그죠? 기준을 동일하게 해서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한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어요. RA는 뭐 예를 들어서 엔티티 스페시픽이다. 그러니까 그냥 엔티티 전체로 추정을 해가지고 보험 계약으로 배분하면 되지 않냐. 뭐 그게 미래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요 특성 5가지를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RA 모델링을 아주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RA 모델링을 어떤 단위로 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상당히 리스크 형태에 따른 리스크 종류에 따른 각 담보별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험 계약으로 뭉친다라고 하면 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게 담보들끼리의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상호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사망을 담보해 주는 거고 이거는 어떤 생존해야 주는 거고 극단적으로 생보에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두 개는 이쪽이 상당히 위험이 증가하면 이쪽은 위험이 좀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망이 많이 발생해. 그 생존할 시 주는 거니까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고, 그죠? 자동차 같으면은 이제 차끼리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나요. 그래서 대인 담보가 좀 증가를 한다 그러면은 대물 담보도 거기에 좀 positive correlated 돼 있죠. 좀 같이 증가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길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차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해가지고 그게 증가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100%다 positive correlated 돼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이제 보험 계약 그룹으로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봤지만은 또 보험 계약도 듀레이션이 다른 거 그죠? 남아있는 그 보험 보장 기간이 다른 거를 묶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얘기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모델을 만들 때 예전에 이제 제가 솔벤시 2 모델 만들 때는 이코노믹 캐피털 모델 예를 들어서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어쨌거나 이 해당되는 컨트랙트 그룹에 적용하기 위한 모수 추정을 해서 모델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경우에 적어도 그 손해보험에서 미래 현금 흐름, 저 어마운트하고 타이밍, 클레임 관련된 걸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엑스턴 이어 베이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CY하고 차이인 디벨롭먼트를 해서 트라이앵글을 해서 미래의 그 금액하고 타이밍을 이제 추정을 해야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발생한 지 오래된 것들은 그죠? 각 엑스턴 이어가 최근하고 그죠? 그다음에 저 미래 과거에 있는 거하고 RA 값이 AY별로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모델을 만들면 그것까지 다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프로페셔널 컴피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공시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클레임이 발생을 해서 1년 이상 이게 넘어가는 경우, 그죠? 셀을 할 때까지 최종 종결될 때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건 어떻게 해요? 최장 10년까지
claims development를 공시하라 그랬잖아요. 각각. 그 내용이 뭐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담보별로 다 공시를 해야 되는데 프린트아웃을 해서 그래서 아마 공시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수백 페이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재무제표 사용자들이 프로페셔널을 좀 고용을 해서 야, 이 회사에 그 각각 공시되어 있는 RA를 좀 뭐 추정을 해보고 뭐 밸리데이트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 초창기에 그래서 이거를 뭐 기업 단위로 그냥 엔티티 단위로 계산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담보 단위로 커버리지 단위로 하라는 게 어딨냐?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5가지, 그죠? 여기에 A, B, C, D, E 여기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몇몇 이제 이런 것들을 모델링 하는데 시도하고 사용하는 데가 있긴 하지만 이제 많은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특성들이 다 맞게 그 구축되어 있는지도 잘 밸리데이트를 해야 되고 기업은 또 저지먼트를 적용을 해야 돼요. 뭐를 그 어떤 그 추정 방법론, 적절한 추정 방법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판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뭐에 대해서 RA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법론. 그리고 그러한 저지먼트를 적용할 때 엔티티는 또한 고려해야 돼요. whether 뭐 이런 내가 택한 에스티메이션 테크닉이 concise하고 informative disclosure 아주 간결하면서도 informative 정보를 풍부하게 주는 그런 공시를 제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재무제표 사용자들이 이 기업 다른 기업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내가 보고 있는 이 기업의 퍼포먼스를 벤치마킹 비교한다는 거죠. 벤치에 앉아가지고 벤치마크라는 거는 우리가 벤치마킹 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남의 사례를 이렇게 보고 배운다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하여튼 내가 기업을 비교를 할 때 이 다른 엔티티의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업의 퍼포먼스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so that 재무제표 사용자들에게 어때서 이런 RA 방법론이 얼마나 간결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많이 주는 공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까지 기업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제공을 해서 재무제표 사용자들이 다른 기업과 내가 보고 있는 해당 기업과의 퍼포먼스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저지먼트를 내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119 공시예요. 그거는 엔티티로 하여금 다음 that 이하 사항을 요구를 해요. 요건이죠. 그죠? 그거는 뭐냐? uses technique other than confidence level technique. 그러니까 confidence level 방법이 있어요. value at risk 방법하고 같은 표현이라 그랬죠. 그 confidence level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 테크닉을 사용하는 경우에 RA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죠? 그렇게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엔티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RA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컨피던스 레벨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뭐뭐 하라고 to disclose 공시하라고 요구해요. 이거는 완전 요건이에요, 요건. comply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냐? 그 방법론, 사용된 방법론을 공시하고 그 다음에 그 방법론의 결과에 해당되는 컨피던스 레벨을 제시하라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물론 이제 베이시스 포 콘클루전 가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많은 어떤 뭐 회사들이 아마 이 건별, 계약 건별로 이제 추정을 하면서 샥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캐시 플로우 그 자체예요. 내가 만약에 클레임 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랩스 같으면 이제 보험료 쪽, 그 다음에 또 관련되는 어떤 익스펜스, 어마운트, 이 캐시 플로우 자체 이것의 어떤 그 변동성을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샥 방식의 방식으로 썼어요. 다른 방식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 require an entity. 컨피던스 레벨 방법이 아닌 아래를 결정하는 데서 다른 방법을 쓰는 회사의 경우에는 공시하라고요. 그 사용된 방법 못 썼는지 샥 방식, 그 다음에 샥 방식에 의해서 계산된 RA가 그죠? 그 방식에 의해서 계산된 결과가 컨피던스 레벨로 봤을 때는 엔티티가 정한 컨피던스 레벨에 corresponding 하는지 안 하는지 그죠? 그런데 사실 샥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 흐름 자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사망 같으면 그렇고 차에 관련돼서 뭐 대인담 뭐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사망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퀀시만 문제가 되겠죠. 발생률. 그다음에 이쪽 같으면은 이제 프리퀀시 세버리티가 다 관련이 돼요. 그 변수를 내가 최선 추정해서 넣어 가지고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변수가 사망률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대인 사고가 발생하는 프리퀀시나 세버리티를 어느 만큼 이게 증가했을 때 그죠? unfavorable한 게 경우 아니에요. 그죠?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 샥을 해서 RA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계산한 거. 그러니까 가정치를, 인풋을 최선 추정해서 넣어가지고 계산한 거하고 요 변수, 인풋 변수에다가 샥을 줘가지고 레인지를 증가시켜가지고 이제 회사에 안 좋으니까 사망률이 몇 프로 증가, 뭐 아니면 여기는 사고 발생률이 몇 프로 증가, 세베리티가 몇 프로 증가라고 샥을 줘가지고 계산한 결과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그걸로 나온 아웃컴 그거와 최선 추정으로 는 값하고 차이를 갖다 RA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현금흐름 그 자체로 봤을 때 컨피던스 레벨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를 공시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베이시스 포 콘클루전에 가면 제가 지금 설명한 인풋 변수, 인풋 밸류의 레인지를 가지고 이게 뭐 50% 악화되는 경우, 100% 악화되는 경우, 뭐 몇십 프로 악화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인풋 밸류의 레인지를 통해서 컨피던스 레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인풋으로 넣었죠? 건별로 했을 때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계산한 거에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그냥 해보니까 뭐 한 15% 정도는 RA다 이렇게 그 캐시플로우 나온 그 빌딩 블록 1의 프로포션으로 컨피던스 레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그거를 안 된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요. 그거는 바로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걸린단 말이죠. 뭐 그야말로 좋은 놈이라 하면은 그렇지만은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분식회계에 걸릴 수가 있어요. 아니 여기서 지금 그렇게까지 자세히 지금 제시를 하는데 베이시스 포 콘클루전에도 제가 명확하게 나온다 그랬죠. 거긴 훨씬 이건 두꺼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른 방법을 쓴다 그러면 컨피던스 레벨 방법, value at risk,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을 시뮬레이트 해가지고 그거에 probability weighted mean이 빌딩 블록 1이고 거기에다가 디스카운트를 적용해서 디스트리뷰션을 만든 다음에 나 회사의 어떤 리스크 애퍼타이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엔티티 스페시픽한 아까 말한 리스크 어버전 디그리죠. 디그리 오브 리스크 어버전을 내가 반영을 했어요. 75%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근거 없는 거고요. 그 IAA 모노그래프 RA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내가 90%라고 한다. 그러면 그 회사에 자기가 바라보는 어떤 자기 전략이에요. 매니지먼트의 전략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 어버전하는 디그리를 그렇게 정한 거란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나온 숫자. 그걸 엔티티마다 다른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정한 컨피던스 레벨에 해당되는 그거를 얘기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공시가 굉장히 촘촘하잖아요. 우리 봤지만 공시에 대해서도 이제 시행사 측에서 좀 나옵니다만은 그거가 일치 안 하면은 그거는 컴플라이언스에 바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금감원이 좀 봐준다? 뭐 봐줘가지고 뭐 조금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어디가 문제 삼을까요? 예? 뭐 많은 회사들은 우리 외국 투자자가 없어서 괜찮아 그럴지 모르지만은 외국 투자자가 이제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외국 투자자들이 IB 그죠? 아니면은 외국의 어떤 뭐 펜션 이런 회사들에서 당연히 요구할 거고 누굴 고용해서 액츄리얼 펌을 고용해서 요구할 거고
또 하나는 레이팅 에이전시 있죠. 스탠다드 앤 포어, S&P나 AM 베스트, 뭐 무디스 이런 데서 이 회사에 와서 이제 이 회사의 어떤 크레딧 레이팅을 정할 때 다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회사가 한 방에 갑니다. 이렇게 이제 자세히 나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베이시스 포 콘클루전에서 더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제 이거를 솔벤시티에서 모델링을 해봤기 때문에 아 이게 어떤 식의 모델을 가지고 생성을 하고 그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한 모델만 가지고 딱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딱 돌리고 나서 아 이거야 딱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시나리오 런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최소한 더 several times 심할 때는 10번 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실제 내가 분석한 거와 미래에 대한 프리딕션한 이런 어떤 판단들 여러 가지 결과들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내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내가 밸리데이트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뭐 백테스팅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게 아주 컴포턴풀한 레인지 안에 드는지 그리고 내가 컨피던스 레벨 잡은 부분하고 그다음 민값 요 사이에 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술적으로도 사실 그런 모델을 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술적인 디테일한 팩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실무를 안 해보면 모르는 거고 지금 상태 하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그 실무 논문 가져다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면은 진짜 이거는 나중에 가서 큰 낭패를 부를 수가 있어요. 특히 RA가 그래요. 특히 RA가. 물론 이제 앞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보험 쪽 나오지만은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읽어보시고 만약에 질문이 있거나 이러시면 제가 이제 이 모델을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서 엑셀로 만든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는데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모델 중에 가장 베이직하게 솔벤시2의 어떤 이코노믹 모델에서 쓰는 가장 베이직한 모델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RA를 제가 끝내고 나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시스템 개발하는데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정도로 앞으로 리서치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왜냐하면 내가 안 써본 새로운 모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들 가지고 또 이제 개발을 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보여줬더니 이걸 달래요. 근데 그거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어떤 웹사이트나 뭐 SOA나 카스 이런 데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샘플 있는 파일들을 다운로드해서 한번 보시고 R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이제 R 그 유저들이 넣어놓은 것들이 아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받아가지고 한번 이제 보시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하고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부스트래핑 모델 이런 게 지금 아마 한국에서도 엑셀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한번 교육을 해보겠지만 지금 오늘 한 부분 RA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잘 그 이해가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은 그 학원에 그 질문란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RA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